남은 한 해의 운을 좋게 만들고 막힌 재물운도 술술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사는 날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이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남은 한 해는 물론 내년 한 해의 운까지도 좌우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단 며칠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시기에는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11월 1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빼빼로데이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자 대지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풍유의 날입니다. 흙을 뜻하는 토자가 두 번 겹친 날로 이를 숫자로 풀면 11월 11일이 되는데요. 금전운이 강해지는 이 특별한 날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풍요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 특별한 날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은 11월 11일에 반드시 드셔야 할 것과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날만은 꼭 이것을 하시고 좋은 운을 가져오셔서 풍요와 번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11월 11일이 풍요의 날일까요? 사실 농업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지요. 농업은 우리 인간의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며 11월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모두 거두는 시기입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이 시기를 금전운과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로 여겼습니다. 대지에서 나온 곡식을 거두며 자연의 축복에 감사하고 이날 제대로 실천하면 남은 한 해의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일 뿐만 아니라 가래떡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쌀 사랑 운동으로 만들어진 이 기념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가래떡 4개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1일1일이 되는 모습에서 유래했는데요. 길고 곱게 뻗은 가래떡의 모습은 재물운이 끊이지 않고 곱게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긴 가래떡을 함께 나누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지요. 이렇게 풍요를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복을 불러오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날이 바로 가래떡데이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날은 더욱 특별합니다. 가을 수확이 모두 완료되고 한 해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운인 토가 2배로 강해지는 이날, 재물운과 금전운에 직결되는 토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남은 한 해의 동복은 물론 내년 봄까지 금전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재물운이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재물을 모으는 이 특별한 날에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11월 11일에 이 음식들만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자제해야 할까요? 먼저 너무 짠 음식은 돈복을 빼앗아 갑니다. 젓갈이나 염장식품, 장아찌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를 풍수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쌀은 생명력과 풍요, 안정을 상징하는 기운의 중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쌀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지만 소금은 물의 기운이 과다하여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는 재물을 꽉 잡아 모으지만 수는 토를 녹여버립니다. 결국 돈이 모이지 않고 물 흐르듯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눈이 녹듯이 재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지요. 이날만큼은 짜지 않고 담백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 식은 밥과 찬밥을 먹는 것은 금전운을 시킵니다. 따뜻한 밥은 온기와 생기, 가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은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하지만 식은 밥은 생기가 소멸되고 냉기가 확산되는 음식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찬밥, 전날 남은 밥을 그대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은 음식은 생가 사라진 것이기에 금전운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재물의 온기가 사라지고 운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11월 11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날은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으로 드셔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새로 밥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동식품과 찬 음식을 이날 먹는다면 재물을 얼려버립니다. 냉동 피자나 냉동 만두, 아이스크림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요즘 편리하다고 냉동식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날만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기, 즉 음기가 강해지면 금전의 순환이 멈춰버립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고 정체되는 것이지요. 마치 한겨울 강물이 얼음처럼 얼어붙듯 재물도 꽁꽁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날은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으로 드세요. 따뜻한 음식이 재물도 따뜻하게 순환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식초나 신맛이 강한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초밥에 식초밥이나 피클, 신과일 주스 등을 말합니다. 신맛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이날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맛은 목의 기운을 자극하는데 목이 강해지면 금전운을 나가게 합니다. 금전 기운이 약화되면 돈이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대충 때우는 식사는 금전운을 나가게 만듭니다. 컵라면 하나, 김밥 하나, 편의점 도시락을 혼자 먹는 것을 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날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의 화합과 기운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혼자 대충 때운 인스턴트 음식은 단절과 고립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돈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데 단절은 재물순환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이날만큼은 반드시 한 끼라도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누시거나 혼자라도 정성스럽게 차려 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재물복을 부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11월 11일에 꼭 드셔야 재물운을 받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가래떡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흰 가래떡은 깨끗한 재물, 정직한 부를 상징합니다. 길게 뻗은 모양은 재물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쌀로 만든 떡은 대지의 축복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조청을 찍어 드시면 달콤한 돈복이 들어옵니다. 떡국으로 끓여 드시면 맑고 깨끗한 재물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 식으면 안 됩니다.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과 나눠 드세요. 베풀면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날 수수팥떡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는 예로부터 애군을 쫓는 곡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지요. 실제로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는 의미로 돌잔치나 생일에 수수팥떡을 올렸는데요. 재물도 이처럼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뜻을 가집니다. 수수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날 수수팥떡을 드시면 막혔던 재물운이 뚫린다고 합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금전운이
술술 풀리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에도 차갑게 냉기가 가득하게 먹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요. 바로 따뜻한 쌀밥 한 공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쌀은 한국인의 생명이자 풍요의 상징입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쌀밥은 농심, 즉 농부의 마음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쌀밥이 비만의 주범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과식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쌀은 균형 잡힌 건강식입니다. 한 공기 분량의 쌀밥은 빵이나 라면보다 열량이 낮고 포만감은 훨씬 높습니다. 이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날만큼은 밀가루 음식 대신 우리 쌀로 지은 밥을 드세요. 냉장고에 있는 식은 밥을 데워 먹지 마시고 새로 지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곡식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잡곡밥이나 따뜻한 콩나물국밥,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이지요. 땅에서 난 것은 토 기운을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국산 농산물은 우리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은 것이니까요. 특히 이날은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뜻한 음식이 재물의 온기를 지켜줍니다. 이날은 단맛이 있는 음식을 드세요. 조청, 꿀, 엿, 대추 같은 것들입니다. 11월 11일을 맞이하여 취하는 단맛은 달콤한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가래떡에 조청을 찍어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을 마시면 좋습니다. 신맛이나 짠맛보다는 단맛과 담백한 맛 위주로 드시는 것이 이날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잘 먹은 음식 하나가 달콤한 돈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에 꼭 해야 할 풍요를 누리는 실천법인데요. 금전운을 위해서는 가래떡을 나누는 실천을 하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동료에게 가래떡을 선물하시는 것이지요. 가래떡을 나누는 순간 재물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흐르는 것이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긴 가래떡처럼 풍요가 길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덕담과 함께 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도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혼자만 먹지 마시고 꼭 나누세요. 베푸는 마음이 결국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날 쌀을 구매하는 것도 돈복을 부르는 방법인데요. 쌀 한 포대라도 좋으니 구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쌀을 사는 것은 우리 땅과 우리 농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쌀을 사는 행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풍요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쌀 한 포대를 사는 것이 내년 한 해의 재물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대지와의 연결을 만드는 이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이날 쌀을 구매하여 쌀독이나 쌀통을 가득 채워두는 것 자체가 풍요의 상징이지요. 풍요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흙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화분에 식물을 심거나 텃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흙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대지의 재물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것입니다. 토의 날에 토와 연결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으며 대지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부르고 우리 집안에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이지요. 한 가지 재미난 풍습이 있는데요. 바로 11시 11분에 재물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풍요의 정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갑을 열어 깨끗한 새 돈을 넣어보세요. 헌 돈은 빼고 새 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11원이나 1110원을 나 또는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물의 순환을 상징하는 행위이지요. 일이 4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때 마음속으로 한 해를 풍요롭게 마무리하고 내년은 더욱 풍성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습니다. 시계를 보며 정확히 11시 11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이 좋아지고 천운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문자나 전화로 그동안의 인연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에 감사해 보는 것도 좋지요. 대지와 자연, 계절의 순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풍요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재물운과 풍요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감사가 곧 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1월 11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이것을 하면 복이 달아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쌀이나 곡식을 낭비하는 것은 대지의 노여움을 사는 일입니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키운 곡식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가을에 수확한 그 수고로움을 헤아려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소중히 보관하시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드세요. 특히 밥을 남기는 것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쌀 한 톨의 소중함이 재물 한 푼의 소중함과 같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풍요의 날에 낭비를 하면 돈복이 달아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아 먹지 못할 음식이 생겼다면 이웃과 나누거나 동물에게라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 돈 없다, 가난하다, 망했다 같은 말은 이날 절대 금물입니다. 풍요의 날에 결핍을 입 밖에 내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파동으로 퍼져나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지요. 이날 하루만큼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만 대화해 보세요. 풍요롭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말, 덕담을 건네보세요. 좋은 말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단순히 밀가루 음식만 먹지 마세요. 빵이나 라면, 햄버거, 피자로만 끼니를 때우면 안 됩니다. 이날만큼은 우리 쌀과 우리 곡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밀가루는 우리 땅에서 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대지와의 연결이 끊기면 재물운도 함께 끊깁니다. 땅의 기운이 강한 날에는 우리 땅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풍요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편의점에서 대충 빵 하나 사 먹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 끼는 반드시 쌀밥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먹기 어렵다면 한식당에 가서라도 쌀밥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재물운을 위해서는 과도한 낭비를 하지 마세요. 풍요의 날이라고 해서 무절제하게 소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절제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과 충동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이날은 쌀을 사고 가래떡을 나누는 의미 있는 소비를 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자제해 보세요. 재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재물을 불러옵니다. 어느 정도의 절제는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11월 11일의 진짜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가래떡을 나누며 풍요를 함께 나누는 날. 대지의 축복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 땅과 농민의 땀과 수고에 감사하는 날이지요. 풍요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지요. 이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남은 한 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서 좋은 운인대오는 한 번쯤 오는데요. 그러니 남은 한 해에 술술 풀리고 앞으로의 좋은 운을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해보셨으면 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식탁이 늘 풍성하길 바랍니다.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냉장고에 좋은 음식이 넉넉하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인생의 풍요가 따르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누면 복이 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